천부대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천부입니다. 오늘은 2022년 3월 9일로 예정된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대통령 선거 하면 여러 가지 많은 분석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누가 대통령 될 건가 하는 것이 아마 결국 핵심이 되겠죠. 이 천부가 나름대로 입이 있다고 한마디 하려는데요. 나름대로 제가 보는 판세 분석을 하고 역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지만은 글쎄 결국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보는 판세 분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제일 큰 그 전략적 판세로서는 제가 생각하기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간 했던 것에 대한 평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평가가 아마 기본적인 출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을 나타내는 지표가 결국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의 여론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그 여론조사 결과 아마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약 56%에서 60%의 국민이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제가 생각할 때 크게 보아서 이번 선거는 야당의 우세한 선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인 판세는 이렇다 하더라도 또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개인 후보들의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먼저 저는 야당 후보인 윤석열 후보부터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후보는 지지율이 지금 40%대에서 등락하고 있죠. 우선 알 수 있는 것은 국민의 정권 교체 여론이 60%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야당 후보의 지지율은 40%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핵심 포인트라고 보는데요. 다시 말해서 근본적인, 기본적인, 전체적인 틀은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한 것이지만은 윤석열 후보는 이러한 국민의 여망을 잘 담아내는 활동을 어쨌든 못했기 때문에 40% 선에서 왔다 갔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구체적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윤석열 후보가 보여준 당내 후보 경선이나 또는 지금 후보 경선에서 후보로 선출된 후에 그 뒤에 보여준 여러 가지 그 활동에서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자신의 실력을 국민들한테 각인시키지 못한 점이 문제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일 큰 것이 선거대책위원회에 사람들을 뽑고 용인을 하는 그 내용을 바라보면은 국민이 원하는 통합과 분명한 어떤 공정과 정의에 본인이 말하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한 그런 용병술보다는 자기한테 와서 듣기 좋은 말을 하고 또 어떤 기득권을 지켜가려는 이런 사람들, 소위 윤핵관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런 사람 쪽에 용인술을 썼고, 그래서 지지율이 많이 내려가면은 또 김종인 후보나 이준석과의 화해 제스처를 취해서 또 좀 지지율이 올라가면은 또 삐그덕거리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마 윤 후보의 단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한번 나름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제가 생각할 때 이번 선거가 자신한테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것을 본인이 충분히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최고의 장점은 제가 볼 때 득표를 하려면 어디에 가서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권 교체율이 60%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은 지지율을 40% 선에서 등락을 시켜서 야당 후보와 거의 대등하게 지금 싸워나가고 있고, 또
상대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여러 가지 실수를 할 때에 그 점을 파고들어서 공격하는 보면 굉장히 기민하고 순발력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이재명 후보의 장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단점이 없을까요? 예, 그분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단점이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썩했는데요. 예, 특검을 하자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특검을 하자 그러면서도 윤 후보와 같이 하자는 말씀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국민 대다수가 몸통이 이재명 후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예, 야당 후보에게 또는 국민의힘에 덮어 씌우는 이런 전략을 취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면 솔깃하지만은 사실 내용적으로 생각하면은 도덕성 관점에서 볼 때는 상당수의 국민들이 염증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이 동시에 숨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단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윤석열 후보도 자기 부인 문제와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는 또 형수나 자기 아들 등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죠. 국민의 입장에서는 참 답답하고 좀 그야말로 통탄스러운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대통령 보는데 우리가 누가 잘하느냐 하면서 누가 좀 더 덜 사고 칠까 하는 이런 쪽으로 많은 생각을 하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답답한 점이 있습니다. 두서없이 이 두 후보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했습니다만은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큰 스포츠 게임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결국 마지막 승부에서 이기는 거는 내가 잘하기보다 상대방에서 그냥 깽판 치면은 속된 말로 자살골 먹는 놈이 그 놈이 지는 거다 이래 되는데, 이번 선거도 그렇게 될 공산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큰 반대로 봐서는 윤 후보가 좀 더 유리하겠지만 본인이 깽판 치면은 이재명 후보는 또 승리를 낚아챌 수도 있겠죠. 그 반대로 윤 후보가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점차적으로 개선된 모습을 쌓아나가고 기본에 충실한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면 아마 승부는 또 윤석열 후보한테 기울 수도 있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는 관전 포인트는 이런 점이고, 이런 점으로 계속 한번 관찰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로 마치겠습니다.